안녕하세요, NL입니다. 유튜브에서 당신이 잘못 배운 운동 당자룬 시리즈 7탄 외반주와 내반주에 대한 오해 상편입니다. 6-6탄에서 말씀드렸던 나머지 3가지 광배 하부 운동에 대한 영상은 이번 7탄 영상이 끝나고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2가지 큰 주제 중 하나였던 바로 내반주, 외반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 전쯤 우리 헬스인들에게 꽤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배근 운동 시에 광배근의 기능 중 내외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 제작한 바 있지만 영상이 표현력이나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나중에 다시 한번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게 내외전은 틀렸다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외전에 대한 이슈 뒤로 곧바로 또 하나의 이슈가 된 내용이 있었으니 바로 내반주와 외반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팔꿈치는 바깥으로 굽은 각도가 저마다 다 다르니 자신의 팔꿈치 각도에 따라 외반주인 사람은 상완골을 내외전에서 운동하고 내반주인 사람은 상완골을 외외전에서 운동하라는 내용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반주든 내반주든 상완골 즉 어깨에서의 회전과는 무관하게 운동하시면 되고 외반주와 내반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은 오직 그립의 넓이 뿐입니다. 처음 듣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외반주, 박굽이 팔꿈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튜브상에 잘못 알려진 외반주와 내반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부학에서 기준이 되는 자세인 해부학적 자세는 이렇게 손바닥이 앞을 보는 상완골이 상당히 외회전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이때 펴져 있는 팔꿈치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각도는 13도이며 표준 편차는 6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여성의 각도가 남성보다 2도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사실 내반주, 외반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원래 팔꿈치는 외반각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외반주, 과도한 외반주, 내반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운반각, 캐링 앵글이라고도 하는데 물건을 들고 나를 때 허벅지에 물건이 붙지 않게끔 팔꿈치에 각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완골의 끝에는 트로클리아, 도르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메디얼 립, 안쪽 융기가 더 먼 쪽으로 뻗어 있어서 도르래의 비대칭성이 생겨 좌뼈는 위팔뼈에 대해 가쪽으로 편이됩니다. 그런데 알려진 내용은 외반각이 큰 사람들은 일자로 된 발을 잡거나 기구를 잡게 되면 상완골, 즉 어깨에서 더 큰 회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틀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과도한 박굽이 팔꿈치는 20에서 25도 이상 되는 각도의 박굽이 팔꿈치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내반주, 즉 7도 이하의 안굽이 팔꿈치는 더 흔치 않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팔꿈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상 각도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굽이 각도는 그립의 넓이에만 관여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외반주가 심한 사람과 내반주인 사람이 해부학적 자세로 있습니다. 이 둘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팔꿈치를 펴고 일자로 된 발을 오버그립과 언더그립으로 잡게 되면 외반주가 심한 사람은 해부학적 자세와 비슷한 언더그립일 때 더 넓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오버그립으로 잡으면 그립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반주가 심한 사람은 해부학적 자세와 비슷한 언더그립일 때 더 좁게 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오버그립을 잡으면 그립이 많이 안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외반각, 박굽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립의 넓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팔꿈치에서의 회전과 상완골, 어깨에서의 회전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외반각이 아니고 이전 당자룬 시리즈 6-1탄 그립에 대한 오해편에서 말씀드린 사람의 팔꿈치에서 나올 수 있는 회외, 슈피네이션과 회내, 프로네이션의 가동 범위입니다. 사람의 팔꿈치는 85도의 회외와 75도의 회내가 가능합니다. 회외와 회내를 바로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면 팔꿈치를 폈을 때 회외 가동 범위 때문에 어깨에서 회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팔꿈치는 85도까지밖에 돌아가지 않아
끝까지 돌렸을 때 이렇게 되고, 팔꿈치를 폈을 때 회내 가동 범위 때문에 어깨가 움직이지 않으면 팔꿈치는 75도까지밖에 돌아가지 않아 끝까지 돌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는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렸기 때문에 상완골의 회전은 개입이 안 돼요. 팔꿈치가 얼마나 회전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팔꿈치는 회외와 회내 방향으로 이렇게까지밖에 돌아가지 않죠. 해부학적 자세에서 팔꿈치를 다 편 상태에서는 언더그립, 즉 회외 그립으로 일자로 된 발을 잡고 싶을 때에는 중립 자세로부터 전체 회전이 90도 나와야 하므로 팔꿈치에서 나올 수 있는 85도 회전에서 부족한 5도만큼을 어깨에서의 외회전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버그립, 즉 회내 그립에서 일자 발을 잡고 싶을 때는 중립 자세로부터 전체 회전이 90도 나와야 하므로 팔꿈치에서 나올 수 있는 75도 회전에서 부족한 15도만큼을 어깨에서의 내회전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에서 팔꿈치를 다 편 자세에서는 이지바가 모자란 팔꿈치의 회외 각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지바가 내반주, 외반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반각, 박구비 각도는 그립의 넓이에만 영향을 줄 뿐 아무런 고려사항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 당자룬 시리즈 7-2탄 외반주, 내반주에 대한 오해 하편에서 외반주, 내반주가 아닌 회외 각도에 따라 바벨컬,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 풀다운 풀업, 바벨로 같은 두 팔로 발을 잡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넥스트레벨의 김현욱이었습니다.